입지는 S급인데 상품성과 타이밍은 C급이었던 왕십리 뉴타운. 안녕하세요, 서울꿈입니다. 오늘은 뜬금없이 왕십리 뉴타운입니다. 뉴타운이라는 이름, 일기 시범 뉴타운 중 하나로 뉴라는 말이 희석되어가는 2025년 뜬금없이 왕십리 뉴타운 리뷰하는 이유는 지도 도면으로는 참 좋은데 S 또는 A급, 그러나 왜 시장의 평가와 가격은 뒷받침되지 못할까? 저평가일까? 아님 그냥 시장가일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보자하며 다녀왔습니다. 왕십리 뉴타운,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상왕십리동 일대 123구역. 2002년 서울시가 지정한 세계 시범단지 중 하나로 도심지 접근성 아니 그냥 도심에 있어 가장 주목받은 사업지입니다. 당시 같이 시범 추진되었던 구역들로는 은평 뉴타운, 기름 뉴타운,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입니다. 그럼 뉴타운은 뭘까? 신도시 또는 재건축, 재개발과 다른 걸까? 뉴타운은 서울시가 만든 별도의 도시정비 행정계획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규모 단위로 종합 정비하기 위해 지정한 도시정비 프로그램으로, 즉 여러 재개발을 한 팩에 묶어놓은 패키지 같은 것입니다. 당시 서울 내 신도시라고 평가하기도 했으며 왕십리 뉴타운의 경우 규모에 비해 많은 이목이 쏠린 재정비 구역입니다. 왕십리 뉴타운은 크게 3개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텐지을 1차, 2차 그리고 센트러스 아파트로, 텐지을 2014년 입주를 시작으로 2016년 센트러스 입주를 마지막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우리 귀에 소식 들려오던 시간에 비하면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들입니다. 아파트 세대별 3세대와 4세대 사이에 낀 세대 아파트라 할 수 있으며 3세대 구분에 넣기에는 신축, 그렇다고 4세대에 넣기에는 조금 부족한 낀 세대입니다. 왕십리 뉴타운의 최대 장점이며 서울꿈이 왜 시장 평가가 낮을까? 의문을 갖는 주된 이유 중 하나, 교통상원 문화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왕십리 뉴타운에 입지해서 교통이 거의 모든 것이라 할 정도로 왕십리 뉴타운은 왕십리역 도보 8분, 2호선 상왕십리역은 품고 있으나 왕십리역은 왜 그렇게 많은 노선을 품고도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11호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전에 풍선 효과를 보지 못했나? 왜 아무도 왕십리 갭 투자나 실거주 목적 접근에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거론 자체가 적은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왕십리역 2호선 순환선, 5호선 업무지구 광화문 공덕여의도, 경의중앙선 용산, 분당선 성수 압구정 설릉역, 미래 GTX-C 노선까지 갖출 예정이며 혈관처럼 뻗어있는 도로망은 왕십리 살지 않아도 종종 지나쳐 가야 하는 교통의 요지로 웬만한 마을버스는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성동구 이곳저곳으로 뿌려주며 강남 송파 강동에서 을지로 동대문 종로 갈 때 지나치게 되는 왕십리역, 내부순환 동부간선, 그리고 성수대교 쪽 언덕 하나만 넘으면 성수동 압구정동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굳이 왕십리역이 아니라 해도 품고 있는 상왕십리역 2호선 순환선에 왕십리로 따라 이어지는 퇴계로 을지로 시청 등등 성북천 청계천 한강 연결성, 초품화 그래도 초등학교도 품었으며 중학교 없는 것 빼고 학원과 애매한 것 빼면 어쨌든 단지 내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신설 예정지에 5,000세대 규모 평지 아파트들의 모임 왕십리 뉴타운은 왜 주목을 못 받고 시장의 평가가 낮을까? 서울꿈이 볼 때는 저평가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서울꿈의 왕십리 뉴타운은 운이 좋아 시작 단계부터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재개발 전의 모습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왕십리 뉴타운 텐지일 센트러스에 감정이입되어 주관적으로 저평가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 청평화 시장에서 대봉 포장 일을 했습니다. 일명 시장 거수로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바닥에서 일을 했습니다. 월 35만 원 신당역 고시원에서 새벽 시간 지하철 버스도 없어 걸어서 청평화 출근하고 새벽 시장이라 낮 1시 정도부터는 서울 곳곳 재개발 구역들에 있는 지하 옷 공장으로 자재 부자재 배달 다녔습니다. 장위 뉴타운, 기름 뉴타운, 미아 뉴타운, 상계 뉴타운 일대가 다 공장들이 위치해 지하철 타고 배달 다녔습니다. 그 배달이 끝나면 퇴근 오후 5시쯤 터벅터벅 신당동 고시원으로 들어갈 때면 지나치게 되는 곳들 중 하나가 청계천과 왕십리 곱창골목이었습니다. 당시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 이야기는 꾸준히 있었지만 제가 부동산에 몸담을 때도 아니고 왕십리 곱창골목의 식당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모습이 싫었습니다. 밤마다 보이는 길거리 술판들의 규모가 작아질 때마다 뉴타운으로 가는 과정이지만 부동산 뭣도 모르는 막노동꾼의 눈에는 쇠락하는 상권으로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모르고 안 할 때라 뉴타운이 완성된 이후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지 못하고 당장의 모습이 없어지는 게 싫었던 시절입니다. 그 추억의 거리를 없애고 들어선다는 왕십리 뉴타운. 저는 동대문 청평화 시장을 떠나고 나서 다시 찾지 않았네요. 그 이후 서울꿈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으며 입주장 전문이 되었지만 구역지역 선택에 있어서 왕십리는 비껴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옥수, 마포, 가재울 그리고 위례에 있었기에 답십리, 왕십리 재개발 입주장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제가 중개했던 지역들과 비교 대체되는 왕십리 뉴타운으로 손님을 왕십리 뉴타운에 뺏기기도 또는 뺏어오기도 했으며 팔고 왕십리 뉴타운으로 들어가는 손님, 반대로 왕십리 뉴타운을 정리하고 마포 위례로 오는 손님 사례를 많이 보며 서울꿈에 있어서 왕십리 뉴타운 텐지일 센트러스는 알고 견제해야 하는 대체제와 경쟁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아현동 서울 3대 달동네라 평가받던 아현동은 마포레미안 푸르지오가 되어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가 되었으며, 옥수동은 레미안 리버젠 한강뷰 한강벨트가 되었고, 위례는 서울 유일의 신도시 항상 포텐셜만 간직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종종 가재호를 뺀 나머지 지역들은 언급이 되지만 당시 비교가 되었던 마포레미안 푸르지오의 대체제 5호선의 답심리 레미안이고, 상황심리 왕십리 뉴타운 텐즈힐 센트라스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현상에 이 차이가 뭐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래서 사실 답심리 청량리 일대는 진짜 몇 번 다녀왔지만 답심리는 다루지도 못하였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뭐한 그런 현실이 보였으며 다루어도 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길은 미아 뉴타운 둘러보고 느꼈지만 왕십리 뉴타운만큼만은 젊은 시절 정 때문인지 또는 입지 교통망의 우수성 때문인지 다른 뉴타운 범위에 두고 싶지 않았던 왕십리 뉴타운.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우선 상왕십리역에서 보는 왕십리로 어쩜 그렇게 변화가 없는지 복잡하며 사람 사는 느낌 여전했습니다. 퇴계로 을지로의 구도심 메인도로 느낌 여전했으며, 그 복잡한 도로에 바로 붙은 왕십리 뉴타운 센트라스, 그리고 이웃에 있는 텐즈힐 아파트를 가기 위해 추억이 있는 곱창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신금호역에서 내려오는 이 언덕길 참 많이 다녔고, 지금 여기에 제 고시원이 있었습니다. 즉 서울 꿈은 센트라스 아파트 맞은편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따라 내려가면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원할머니 버스, 어린 시절 누구나 아는 프랜차이즈 본점이 신당동에 있다는 것이 자부심이었던, 묻지도 않아도 친구 만날 때마다 우리 동네 원할머니 본점 있다 자랑했던 순수한 시절을 뒤로하고, 왕십리 곱창골목 몇몇 가게는 남아있지만 쓸쓸하네요. 계속 따라 내려가면 황학동과 청계천, 청계천을 지나면 제가 고시원을 나와 이사했던 숭인동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냥 TMI입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 이곳 겁나 다녔습니다. 그 왕십리 뉴타운의 텐즈힐에 도착했으며 처음으로 단지 내진입해봤습니다. 이름에 힐 서밋이 있으면 의심해봐야 하는데, 외부에서는 평지 아파트지만 단지는 나지막한 언덕의 연속, 이래서 텐즈힐이군요. 입주민들은 평지라 할 테고 외부인은 언덕 지형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드론뷰도 촬영하였는데 딱 여기까지가 허가구역입니다. 몇 미터만 벗어나도 드론 금지 구역입니다. 덕분에 처음으로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전화받았습니다. 드론 시리얼 번호 물어보네요. 처음 알았는데 비행금지 구역 드론이 들어가면 시리얼 번호가 뜬다고 합니다. 제 드론하고 맞춰봤는데 제 드론이 맞습니다. 하지만 허가받고 날리는 거라 아무 말 없습니다. 이것도 TMI. 허가 안 된 드론 날리면 벌금 2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난 줄 모르겠지? 아니요, 시리얼 번호 뜬대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 꾸며진 단지 전경을 보면서 텐즈힐 센트라스 아파트 왕십리 1, 2, 3구역 둘러보고 다시 걸어서 왕십리역으로 와 주변 살펴봤습니다. 서울 꿈이 느낀 왕십리 뉴타운의 저평가 또는 시장평가가 낮은 이유, 얼죽신 트렌드에 타지 못한 낀 세대, 연식 즉 신축이라 하기에는 늙었고 구축이라 하기에는 젊습니다. 2014년과 2016년 사이 신축으로 부동산 암흑기의 신축발 어그로도 주목도가 낮아 펌핑 기회가 이름을 알릴 기회도 놓친 점, 타한단지 규모의 세대수, 뉴타운이라고 하지만 5,000세대 정도의 상대적 작은 규모, 2호선이라고 하지만 바로 옆 역들이 오히려 선호된다는 점, 왕십리역 신당역 사이에 낀 상왕십리역, 앞서도 언급한 학교의 부재, 중학교가 없으며 초품화일 뿐 인근의 학원가 또는 여러 아파트의 소득 및 학군의 균질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평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언덕도 아닌 애매한 지형이 저평가의 이유가 아닐까, 서울 꿈은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그래도 왕십리 뉴타운 팔고 위를 매수하신 손님분들의 선택에 서울 꿈은 동의할 수 없네요. 최근 2025년 12월 토지허가구역 서울 전역 지정 후 센트라스 텐즈힐 신고가 올라오고 있으나 아직 조금 낮은 느낌. 진정 저평가인지 그냥 그게 시장가인지는 투자자 개인이 직접 현장 확인하고 모니터하셨으면 하며, 서울 꿈이 평가하는 왕십리 뉴타운은 기대했던 포텐셜에 비해 결과는 분명 아쉽다입니다. 결론, 나는 좋아하는데 남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는, 입지는 뛰어나지만 타이밍을 놓친 마이너 동네 끝.